오늘은 그 새로운 또 길을 열고 계신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흔들리는 시기도 있지만 공기가 개원할 때? 제가 제일 가난한 것 같습니다. 동기들 중에서. 제가 이번에 2차 민생지원금 받았다고 하니까 다들 놀라더라고요. 그냥 이 사람들이 치과에 관심이 없을 뿐이구나 라고 저 둘이 느낄 정도로. 네, 치과 의사들의 잡다한 이야기 저스트 덴티스트, 저는 호스트를 맡은 이승현입니다. 치과 의사들한테는 사실 개원은 되게 친숙한 이슈일 수 있는데 창업에 대해서는 또 처음 다뤄보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새로운 또 길을 열고 계신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비욘드 메디슨의 김대윤 대표님, 공동 창업자이신 박상윤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드 메디슨 대표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시주과를 수련을 했고요. 국군 수도병원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면서 이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비욘드 메디슨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구강암면외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비욘드 메디슨의 공동 창업자로 활동 중입니다. 비욘드 메디슨은 어떤 회사고 어떤 아이템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비욘드 메디슨이라는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의학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영역들 디지털 헬스케어로 해결하자라는 마음으로 만든 회사고요. 클릭리스라고 하는 그 턱관절 장애를 앱 서비스로 치료하는 이런 의료기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딱 앱이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치료가 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코로나 때 이제 군 생활을 했었고요. 같이 근무하던 신경과 군의관 선생님이랑 코로나를 AI로 이제 중증도를 분별해서 병원에 갈지 말지를 정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군 생활의 반 정도는 저는 진료를 하고 반 정도는 이제 그 태스크포스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를 보면서 치과 쪽으로는 어떤 부분을 접목시킬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었고 턱관절 장애라는 질병은 이제 충분히 치료가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 디지털 치료제라는 걸 제가 조금 일찍 접했어요. 2020년에 처음 알게 됐는데 한국에는 사실상 거의 정보가 없었고요. 그리고 치과 쪽 거는 아직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만들 수 있겠는데?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고요. 결국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생활 습관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정하고 집에서도 혼자서 이제 이 질병을 좀 잘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클리니스의 기전인데요. 헤비추얼 컨트롤을 앱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뭐 운동 어플이나 이런 거랑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보통 제일 쉽게 이해하는 게 이제 운동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유튜브 보면서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는 이 사람의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 데이터가 또 의사 선생님들이 볼 수 있게 되고 이게 저희한테는 핵심 기전이라서 저희가 이제 DCTMD라는 이제 기준에 의한 이제 검사지들을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검사지들을 통하면은 왜 이 환자가 턱관절 장애를 앓고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사실 그런 데이터가 없이 진료를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큰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DCTMD라는 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저도 학생 때로 돌아가 보면 TMD 환자 약간 좀 정신적으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MP 질환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맞아? 약간 이런 좀 문화도 있었던 것 그쵸, 같아요. 있죠, 솔직히. 있죠. 네. 그리고 원내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더 그렇게 보이고 그랬는데 이제 뭐 심리적이거나 헤비추얼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구나라고 공부를 하게 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좀 매니지를 할 수 있을까? 실제 병원에서는 뭐 브로셔 같은 걸 주거나 안내를 자세하게 주거나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했고 저는 또 이제 혹시라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강연이나 뭐 세미나가 있으면 항상 말하는 그 터미놀로지가 TMD 비주얼라이제이션이다. 애매모호한 TMD 환자의 그 상태를 시각화, 수치화를 시켜서 분류나 진료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예전에는 당뇨라고 하면 오줌이 달다 이런 어원에서 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걸 결국에 혈당이라는 수치로 볼 수 있게 되면서 진료도 한층 업그레이드가 됐고 지금 보면 뭐 연속 혈당 측정기나 뭐 많은 약들이 나온 거 보면은 결국에 의료에서는 수치화나 뭐 시각화가 제일 중요한 그런 컨셉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객관적으로 정량화되지 않으면 환자한테 얘기하기도 힘들고 나도 어떤 보더라인이나 이런 경계가 없다 보니까 정확한 진단을 하기가 힘든데 클릭리스를 사용하면 진단에도 어느 정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진단 보조 역할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턱관절 전문의가 아닌데 저 같은 사람이 턱관절 장애 환자를 마주쳐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진료는 제공할 수 있게 만들자. 네, 이런 취지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환자분들이 이거를 사용하는 기전이 우리가 치과에서 이거를 처방을 하고 그럼 환자가 이걸 앱을 들어가서 뭐 본인 로그인하고 제 개인정보를 넣고 그럼 거기에 있는 거를 그냥 쭉 따라하게 되면 치료 효과가 발생을 하는 그런 기전인 거죠. 이제 병원에서 처방을 하면은 그 환자한테 이제 처방 코드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환자만 이 앱이 실행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앱을 다운받으셔도 실행을 못 해요. 6주 동안 매일매일 뭐 해야 되는 치료 프로그램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치료 프로그램과 이제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렇게 이제 6주 동안 사용하게 되어 있고 뭐 컨텐츠적으로는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데 환자가 생활 습관이나 뭐 해야 되는 것들을 다 챙겨주고 그다음에 우리 666 운동 그런 거를 저희가 안면 인식 기능을 넣어가지고 핸드폰 보면서 따라할 수 있게 이번에 이제 저희 병원이랑 동탄 성심병원에서 다기간 연구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결과가 좋게 나와가지고 그런 건 저희가 논문으로 이제 발표를 했고요. 치과 의사로서 제일 조금 어색할 것 같은 부분이 앱을 처방한다고? 약간 이게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보통 환자분들도 의사한테 기대하는 건 약을 주거나 물리치료를 하거나 이런 걸 텐데 앱을 다운받아서 뭔가 그거를 따라 하라고 하면 저항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비용이 발생하는 거니까 어떻게 환자한테 설명을 해야 될지 약간의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강조하는 건 이제 데이터 기반의 이제 치료를 해야 되고 의사가 단독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이제 서로의 협력을 통해서 치료해야 되는 질병이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의사들도 앱을 처방해 본 적이 없고 환자들도 앱을 처방 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턱을 좀 낮추려고 그 실물 패키지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서비스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과 귀엽게 이제 그 턱관절 찜질팩 같은 거 담아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사용자 경험에 있어서 넘어야 될 문턱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여기서 제가 비욘드 메디슨의 홍보를 해드리자면 식약처에서 인정한 혁신 의료기기 1호로 지정되셨고 96% 이상의 통증 감소 효과 같은 게 있었네요. 이 혁신 의료기기 1호는 뭔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료기기들 중에서 뭔가 혁신적인 변화가 있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혁신 의료기기라는 걸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치과 쪽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1호로 지정을 받았고 최종 이제 의료기기 허가까지도 이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치과 의사들이 디지털 치료제 클릭리스를 선택하게 된다면 청구에 관련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의료기기 허가를 받고 이제 법정 비급여로 잡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실비보험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책정한 이제 정가는 6주 기준으로 이제 12만 원 정도, 일주일에 2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 뭐 실비 적용되게 되면 이제 환자 본인 부담금 거의 2만 원, 3만 원 정도로 떨어지게 될 것 같고요. 병원 입장에서는 이제 환자당 거의 한 7만 원 정도 추가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환자분이 실비보험이 없다라고 하면 어쨌든 병원에서 정한 비용을 받으면 되는 건가요? 네, 비급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 저희가 12만 원이란 가격도 그 치과 의사 선생님들 100명한테 여쭤봤어요. 네, 어느 정도 가격이면 이제 설득해서 처방할 수 있겠느냐. 10에서 15만 원 사이가 가장 많았고 충분히 이제 치과기 때문에 비급여 10만 원 정도 사실은 엄청나게 큰 문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인 수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걸 인정 비급여로 해서 환자분한테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활로가 생긴다는 거는 굉장히 반가운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병원에서 TMD 환자를 꽤 보는데 스플린트를 만들어주거나 보톡스를 놓거나 이런 게 사실 전부고 어쨌든 환자의 부담이나 이런 걸 줄여주기 위해서는 물리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치과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면서 환자한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치료제라면 충분히 좀 시도해 볼 만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TMD 환자분이 어쨌든 뭐 다른 여러 가지 치료를 하지만 너무 또 오래 오는 것도 사실 치과 의사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이게 완치가 돼서 더 이상은 안 오셔도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치과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제일 해피엔딩인데 재진이 매번 반갑진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 결과를 또 이제 뜯어서 보니까 이제 디지털 치료제 효과가 6주차 때는 서로 간의 차이가 3배인데 4주차 때는 5배. 그러니까 결국에는 증폭시켜서 빨리 된다. 뭐 반응을 안 하는 환자들도 간혹 있지만 그런 것도 사실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원격으로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치료 전략이나 이런 것도 이 데이터 기반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거 스플린트 들어가자 아니면 뭐 프롤로를 맞자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반에 의해서 수정돼서 진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그런 게 좀 느껴졌었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활용했을 때 굉장히 좋은 환자군이 있을 거고 인디케이션을 어떻게 잡는 게 제일 좋을까요?
초진 환자는 한 번씩 다 써보자 라고 접근하고 싶어요. 초진 때 나는 도대체 어떤 TMD에 속하는가, 이 서브 그룹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빠르고 명확하고 치과 선생님도 빨리 안 까먹고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활용하는 게 제일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반응을 하는 군이라고 본다면은 사실은 좀 마일드한 군에서 근육성이나 이미 만성화돼 있지 않은 그런 분들에서는 반응이 확실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초진부터 쓰시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반응을 안 했는데 이미 환자한테 비용은 받은 상태로 그건 좀 난감하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반응을 안 할 것도 좀 더 빨리 알 수 있고, 그러면 반응을 안 했다라면은 다른 치료 전략을 이제 세우거나 뭔가 다른 개입이 들어가야 되는데, 치료적으로 그런 것들을 의사 선생님이 빨리 판단해서 데이터 때문에 알게 돼서 지금은 이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사실 해야 되는 어떤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우리 뭐 파라펑션 헤빗 컨트롤이나 그건 TMJ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건 사실 DJD든 뭐 MyRG든 뭐 레인지 상관없이 어느 정도 깔려있는 거는 같이 공통을 써야 되니까 그 정도는 기본으로 이제 조금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아이템을 딱 내 마음에 딱 품었을 때 그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이제 30대 창업을 한 거다 보니까 이제 창업자 생태계에서는 사실은 또 엄청 어려운 편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사실 이제 가끔 그 생각을 하는데, 한 번의 결정이 진짜 이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다. 그때 내가 만약에 다른 아이템으로 시작을 했으면 지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가끔 하는데요. 그때도 그만큼의 확신이 있었나요? 네, 그래서 그때 이거는 된다. 어쨌든 치과 의사한테도 좋은 거고 환자한테도 좋은 거고, 저는 그런 의미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거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흔들리는 시기도 있지만 공기가 개원할 때? 제가 제일 가난한 것 같습니다. 동기들 중에서. 제가 이번에 2차 민생지원금 받았다고 하니까 다들 놀라더라고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창업을 조금 꿈꾸시는 분이 있다면 어떤 거부터 준비하세요라는 게 있을까요? 저 때만 해도 사실 아이디어로 투자를 받았어요. 요즘은 이제 MVP라고 해서 그 최소 기능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PPT로 투자를 받았다고 하면은 이제 진짜 앱을 들고 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창업에 좀 기반이 없는 상태로 시작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의 이제 서비스를 만들고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제품을 정말 잘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진짜 핵심 기능, 이거를 구현까지 일단 해보고 주변에 뭐 두세 명이라도 테스트까지 해봤다. 이제 이러면 이제 충분히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표님은 기존에 약간 이런 코딩이나 좀 익숙하신 단계는 아니셨을까요? 저는 개발은 전혀 모르고요. 진짜요? 네네.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다. 이거 못한다. 저희 둘이 네. 작심삼일을 한 합쳐서 10번은 넘어요. 사실 쉽지는 않은 분야였고, 뭐 요즘 그래도 뭐 바이브 코딩이나 클로드 이런 거 나와서 좀 쉬워졌다고는 하는데, 그쪽은 확실히 내려놓고 이제 사내에는 개발자분들이 있어서 이제 같이 소통을 많이 하면서 그래도 좀 튜닝을 하려고 있긴 합니다. 네. 벤투의 사장님이랑도 만난 적이 있는데 요즘 아무리 바이브 코딩이나 이런 게 대세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지식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많이 얘기하셨는데 전혀 모르신다고 하니까 되게 생소하기는 해요. 지금도 그래서 힘들긴 한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 만약에 치과의 선생님들께서 창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진짜 믿을 만한 초기 개발 팀원이 같이 창업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초기 투자금 어느 정도까지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면 초기 창업 패키지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한 5천만 원 정도만 있어도 창업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지원금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정부 지원금을 거의 20억 가까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순서대로 정말 잘 따라가기만 해도 한 10억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초기 창업에 대한 지원이 정말 잘 돼 있고, 대신에 이제 뒤쪽은 또 약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M&A 시장이 되게 작다든지 상장밖에 좀 답이 없는 이제 구조가 있는데, 초기 창업하기에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클릭리스도 어쨌든 완벽하게 코딩 기반으로 제작할 수 있는 앱인데 우리가 바이브 코딩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제는 이거를 정말 쉽게 다들 만들어 버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불안감은 없으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진입 장벽이 쌓여질 수 있는 사업인가? 그게 아니라면 내가 얼마나 어떻게 속도를 낼 수 있지?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규제 산업이에요. 단점은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희도 이제 4년 동안 거의 40억 써서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의료기기 인증을 받기까지. 네네네. 대신에 이제 들어오면은
이건 이제 보호가 되는, 저희 같은 프로덕트는 사실 바이브 코딩으로 못 만들어요. 이제 식약처 허가를 받는데요. 식약처에서는 이 앱을 사실 깔아보지도 않아요. 문서를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국 개발자들이 쓰는 문서인데 바이브 코딩으로 했을 때는 그 문서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제품만 있는 거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 뒤에 백그라운드가 더 중요한 산업 분야인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브 코딩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고 해도 이쪽 업계가 조금 위기가 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보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앱 기능은 임상시험으로 확인했어. 개발자들 쓴 문서나 뭐 그런 보안 테스트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앱이 환자들한테 깔아도 되는지 환자의 건강 정보가 쉽게 노출되지 않는지, 뭐 않는지, 누가 뭐 공격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하면은 되게 장벽이 낮고 빨리빨리 치고 나갈 것 같고 이랬는데 훌쩍 돌아보니까 4년이 지났을 정도로 되게 그 과정을 촘촘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4년 걸렸는데 이쪽 업계에서 최단기예요. 그래요? 내가 원했던 아이템이 가시화되기에는 진짜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치과에 있어서 치과를 좀 바꿀 만한 그런 트렌디한 뭐 아이템이나 산업 필드가 있을까요? 그래도 치과 쪽은 약간 피지컬 AI, 뭐 어시스트 로봇이라든지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느껴지더라고요. 최근에 대표님하고 CES 이번에 갔을 때 현대자동차, 아틀라스 그런 것도 엄청 인기 많았지만 실제로 한국 언론에서 다루지 않은 회사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때 저희가 느낀 게 그냥 이 사람들이 치과에 관심이 없을 뿐이구나 라고 둘이 느낄 정도로 그쵸, 이게 산업이 작다 보니까. 산업이 작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큰 산업 먼저 하는데 언젠가 치과에 관심을 가지면, 언젠가 수술에 관심을 가지면 정말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치과 산업은 작지만 우리나라에서 치과 산업은 더 작으니까 이게 관심을 못 받았다 뿐이지 정말 멀지 않은 미래에 내 직업을 누군가 가져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박 교수님은 그래도 대학병원에 계시는 거지만 김 대표님은 어쨌든 치과를 이제는 안 하신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처음 했을 때 가족분들의 그 배신감을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그때 얘기가 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있고 이제 와이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약간 하다 말겠지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아들 네. 연대치대 보냈는데 제가 원래는 이제 서울대 경영대를 제가 합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저는 거길 가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치대 진학을 하게 됐는데 결국 그쪽을 가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치대 졸업을 했지 수련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창업 생각했으면 사실 수련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게다가 네. 전도 유명한 치주과를 하셨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집가까지 하면서 할 몫은 다 했다. 본인도 안심하실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제가 만난 지 벌써 10년이 이제 됐거든요. 그래서 수련회 때 이제 만났는데 사실은 그때만 해도 이제 저는 창업 쪽이랑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었고 물론 뭐 주식이나 이제 코인이나 이런 거 많이 했었습니다. 네. 제가 변하는 과정을 사실은 진짜 본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믿고 해주는 것 같고 한 1년 전에 진짜 둘이서 술 먹고 물어봤어요. 약간 안 불안하냐.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했고 이제 아기도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와이프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계속 봤으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안 되면은 아무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인데 제 어깨가 더 무거워졌죠. 그러니까 안 되기만 해봐. 약간 그런 와이프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갈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과 의사라는 전문성이 이제 창업의 장벽이 아니라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두 분께서 나눈 얘기에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욘드 메디슨과 클리닉스가 전 세계 턱관절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박상현 교수님께서도 이번 녹화 어떠셨는지 그리고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님이신 또 이승현 원장님 또 오랜만에 뵙고 유튜브도 너무 운전할 때 팟캐스트처럼 잘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과사들이 참 들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들을 수 있는 좋은 채널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저 또한 이제 비욘드 메디슨에 합류를 하면서 치과 산업이 커지고 그 다음에 치과 자체가 뭔가 커져야지 또 좋은 질의 진료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욘드 메디슨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좋아지는 부분이 많이 생겨서 더 이렇게 발전되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CDEX에 이제 부스를 하는데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날 오시면 또 심도 있게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클릭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턱관절 장애 환자들을 위한 부분이 기록을 관리하는 모두의 치아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제휴 치과들 생태계를 만들어서 저희가 뭐 홍보도 같이 해드리고 이제 그런 또 생태계를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인 키오스크를 만들어서 치과에다가 비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이런 구강위생품 충분히 또 판매를 할 수가 있고 저희가 따로 치과들한테 돈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무조건 치과를 잘 되게 해야지 우리가 잘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다양한 솔루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원장님들께서는 저희 하단 댓글에 고정 그 링크를 달아줄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치과 의사들의 잡다한 이야기 저스트 덴티스트였고요. 저는 또 다른 주제와 또 다른 재밌는 게스트들 모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